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함께 여러분들한테 먼저 듣기 평가, 전국민 듣기 평가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만약 제가 Who let the dogs out? Who let the dogs out? 이렇게 소리를 냈다면 여러분들 귀에는 뭔 소리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에 팝송을 좀 들었던 분들 중에서는 우울할 땐 똥 싸야 저거 그 사람이 기분이 우울하면 똥 싸라는 말이야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서 글을 쓰다 보면 저 내용을 우울할 땐 똥 싸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할 땐 똥 싸. 근데 원래 발음은 Who let the dogs out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Who let the dogs out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국인들의 귀에는 우울할 땐 똥 싸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995년 10월 9일 날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면서 책과 이제 인터뷰 방송 이 내용으로 이렇게 글자 표기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발음 교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일을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이 내용을 만약에 제가 밑에 글씨로 써놓고 읽어보라 그러면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Who let the dogs out 이렇게 읽습니다. 딱 하나 여기 부분에 디귿 아래 뭐 작은 동그라미 쳐져 있네 뭐 이러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겠죠. 이 발음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제목이기도 한 Who let the dogs out 이거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발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떤 단어 비슷한 발음을 가진 어떤 단어로 변경시키면서 우울할 땐 똥싸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Who let the dogs out? 이 노래에서 나오는 발음, 그 원리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제가 글자 표기를 개발해서 나타내는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who입니다. who.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그 Who let the dogs out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부분은 만약에 비디오로 되어 있는 걸 보셨다면 맨 앞에 개들 여러 마리가 막 이럽니다. 개 소리 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혀를 위로 싹 말아보세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옆으로 소리 나게 하면서 영어 단어 벽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요. 조금 비슷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후 이겁니다. 그래서 이 후에 대해서는 누가 이런 거 어떤 의미 단어의 의미로서는 누가 let the dogs out, let out. 그래서 하게 했냐 이런 거죠. 나가게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the dogs 이 부분을 살펴보면 개지요. 누가 개 풀어놨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개 풀어가지고 개 풀면 어떻게? 아까도 개 한 마리 지나간 것 같잖아요. 큰 개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 내보세요. 그래서 누가 했느냐 하는 거죠. 다음 let 발음입니다. 이 발음이 바로 이제 제가 글자 개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알고 있고 한글 표기를 써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의 소리라는 원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의 자음에서는 그 전에 지금의 알파벳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그 발음을 보면 글자 하나가 두 개의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글자가 있죠. X 같은 경우는 크스의 발음이 남아있고요. 두 개의 소리입니다. let 같은 경우에 리을 두 번, 99%의 확률로 그냥 L이 나오면 리을 두 번을 어찌됐건 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맨 앞에 나올 때죠. 맨 앞에 나올 때 리을 두 번 내라 그러니까 으르르 이거 안 돼. 안 되는데 자, 입모양을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입모양을 을 하세요. 을의 입모양을 한 상태에서 뒤로 연결합니다. let 뭔가 들리죠? let 익혀요. let
그러면 who하고 let이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리얼이 let 이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가 갑니다. 요 리얼 하나가 앞으로 살짝 옮겨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ho하고 let 이게 발음 연결되면 한국인들은 다 알아요, 이거. wholet이 되는 겁니다. wholet 이렇게요. 그러니까 리얼이 하나였던 게 아니라 두 개였던 거를 명확하게 한국인들은 발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민정음 표기가 알파벳과 다르게 받침이라는 글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은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글자 음소 하나씩 쭉 늘어놉니다. 빨래줄에 빨래 널듯이 그냥 널면 돼요. 내가 이 소리 내고 싶으면 글자 하나씩. 이게 알파벳의 원리라면 훈민정음 구와는 좀 다릅니다. 받침이 들어갑니다. 받침. 이 받침에 들어가 있던 거. 그러니까 who let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who let으로 가는 겁니다. who let 이렇게요. 그러면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첫 글자에 자음 두 개가 있습니다. 자음 두 개 표현한 게 이제 지금은 전부 바뀌어 가지고 다른 글자 표기로 바뀌었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100년 전까지만 사용되던 지금의 꽃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꽃. 이 나무에는 지금 꽃이 피지를 않는데 다음에 꽃 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지 안 필지 몰라요.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우니까. 자, 그래서 이 꽃에 지금은 쌍기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시옷과 기역이 쌍기역 대신에 쓰였었죠. 그러면 그 발음이 뭐였냐? 찾아볼 때 이거에 비슷하겠죠. 다만 지금의 쌍기역과는 좀 다른 소리였을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글자에 자음 두 개 표기하는 게 훈민정음 표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런 표기들을 전부 한글 현대화라는 이유로, 그게 현대화인지 일본어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본어 표기처럼 자음 모음을 그냥 하나의 글자로, 그리고 첫 글자가 됐건 받침 글자가 됐건 두 개 있는 거는 뭐하러 번거롭게 해, 소리가 그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걸 언어 과학에 넣어서 표기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놀라운 일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제 강의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만약에 영어 발음을 우리말로 해놨는데 받침 두 개로 표기한 글자를 혹은 내용을 보셨다 그러면 경찰서나 인근 군부대에 한번 신고하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어 발음에서는 자음 두 개가 겹치는데 그 발음이 받침이 됐건 첫 글자에 됐건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없었죠. 왜요? 많은 경우에 일본어 방식으로, 일본어처럼 자음 모음 세트로. 그래서 일본어 발음의 원리로 외래어나 외국어가 발음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근본 방법 바꿔야죠. 표기. 그러니까 우울할 때 똥싸처럼 만약에 그렇게 소리가 난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답이 없죠. 근데 우리는 훈민정음이라는 뛰어난 문자 표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로 자음 겹치면 겹치는 대로 받침으로 표기할 수 있으면 받침으로 표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발음이 달라집니다. 자, who let까지 왔죠. 리을 두 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음 두 개를 표기하는 원칙이 훈민정음에서는 그대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who let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the 발음인데 이 the 발음은 제가 다른 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디귿 아래에 제가 작은 동그라미를 썼는데 영어의 th 발음입니다. th 발음은 영어에서도 표기할 방법이었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때만이 그 소리가 이 소리라는 걸 나타냅니다.
알파벳이 가진 한계지요. 그러니까 TH 대신에 저 발음 기호를 써가지고 알파벳 대신에 끼워 넣고 그래야 되겠지만 문자 표기로 그렇게 못 바꿔요. 알파벳의 특성상. 그래서 저 글자를 다시 갖다가 넣고 소리대로 맞추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저 글자를 자기들은 받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가지고 갑자기 제가 미국 대통령 되고 영국 수상 되어가지고 우리 한번 바꿔볼까? 이거 되겠어요. 못 바꿉니다. 자, 그래서 TH는 두 개의 소리로 나기 때문에 그럼 저 소리 어떻게 구별해? 그래서 언어학자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언어학자들도 있고 유명한 언어학자들도 있는데 그 18세기의 언어학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 언어학자들이 이 기호 갖다 쓰고 저 기호 갖다 쓰고 해가지고 그나마 TH에는 이 두 가지 비슷한 소리 찾아냈겠죠. 기호 왼쪽에 이 기호와 그 다음에 번데기 기호라는 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TH를 딱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디귿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they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번데기 기호는 thing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소리의 구별은 입모양은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혀를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보세요. 그럼 혀가 막 나와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극약 처방, 뒤통수 치라 그랬죠. 뒤통수 치면은 혀가 나와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왼쪽의 것은 목젖이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말 디귿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they. 그리고 오른쪽 think 안 울렸죠. 목젖이 think 이렇게요. 근데 이 두 개의 소리는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계속되는 소리입니다. 좀 길어요. they, think 이런 소리가요. 자, TH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the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왼쪽 글자로 혀를 내고 메롱이 됐건 뭐가 됐건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혀가 물리면은 쏙 뒤로 뺍니다. 그래서 뒤로 빠지면서 혀가 쏙 들어가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이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디귿 아래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치는 글자 표기의 원리로 개발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글자 표기를 다르게 해주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문자 기호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경우에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다르게 기호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다른 기호로 다른 소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도 알파벳으로 표기를 못하니까 사전 같은데 발음 기호 꺽쇠 표시되어 가지고 저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굳이 막 기호까지 표기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다른 강의 아래쪽 강의에 보시면은 엘가리담 이 발음 알고리즘처럼 TH를 지읒으로 발음하는 요 방식 이게 일본어 방식이거든요. 일본어 방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TH 발음 중에서 레자 가죽 말하죠. 레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고리즘 그리고 일본어 발음은 현재에도 지읒으로 합니다. 그래서 엄마 발음을 맞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읒 발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방법을 우리가 한때는 많이 따라 했어요.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지금은 무슨 쇼파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 다음에 가구점에 가면은 아 이거 레자예요? 이거 물어볼 때 그 이야기. 그래서 TH 발음 중에서 왼쪽에 해당되는 발음
they 발음, the 발음입니다. 다음 내용은 받침 두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말에서도 이 글자를 읽어보라면 한국인들은 읽습니다. 삶. 뭔가 미음도 아니고 리을도 아니고 뭔가 섞여 있죠. 자음 받침 두 개가 있으면 한국인들 저걸 읽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이 글자, 자 이거 현재의 글자로도 타이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글자가 타이핑 될 때 그 타자기 만들 때 기술 개발하면서도 많이 고민했던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2벌씩 3벌씩 가지고도 한때 논쟁이 심했습니다. 지금 글자 표기 중에서 그 잡지사 샘터인가요? 그 잡지사 글자의 로고가 있습니다. 글자를 보면 옛날 타자기 형태가 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영어는 알파벳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받침이라는 한글의 특성상 타자기를 처음에 개발할 때도 엄청나게 그 사람들도 고민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침할 때 이게 밑에 줄 써야 되고 알파벳처럼 탁탁탁 그냥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받침에 가야 되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받침 두 개를 하려고 그러면 자 왼쪽에 기역자를 받침으로 타이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타자기 발명가가 돼보세요. 한글을.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알파벳처럼 쭉 가면 되는데. 그래서 두 개의 뭉치로 만들 것인가, 글자 뭉치를 세 개로 니을 비읍 뭐 이런 거 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니을 미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위에 줄로 이렇게 나가고 받침만 밑으로 살짝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런 글자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죠. 자, 훈민정음이 가진 글자 표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글자 표기가 나쁜 점이냐?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음 겹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영어 발음을 타이핑을 하다 보면 dogs 같은 경우는 저대로 됩니다. 기역 시옷을 비읍 시옷만 되는 게 아니라 받침. 물론 우리말에서는 저런 말이 없지만 영어의 dogs 이렇게 되면은 이 표기를 기역 시옷. 그래서 제가 밤에 막 침침한 눈으로 글자 하나 갖다 맞추고 이러지 않고도 저 돼요. 궁금하면 제 강의 듣고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건 dogs로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 자, 받침 두 개가 있으면 한국인들은 이거를 뒤로 연결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시옷이 쌍시옷 발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뒤에는 쌍시옷으로 제가 표기를 했는데 뒤로 갑니다. 뒤에 모음을 만나면. 자, 저 발음을 그냥 할 때는 dogs. 흘리지요? dogs. 이렇게 갔다가 뒤에 이제 모음을 만나면 제 역할 하면서 살아납니다. 자, 그 소리가 살아나면서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죠. 그러면 아웃하고 연결되면 요 아웃에 여기는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앞에 dogs에서 쓰였던 그 시옷이 딱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서는 발음상 쌍시옷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자리에 이제 쌍시옷이 들어가면서 dogs ou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받침으로 두 개 되어 있던 글자가 이렇게 뒤에 글자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저렇게 막 받침 그냥 알파벳처럼 그냥 글자 왼쪽으로 쭉 쓰지, 가로로만 쓰고 그냥 한 줄 내려오지 받침 표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그게 훈민정음의 힘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가 달라요. 사람의 소리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들을 때 혹은 싸울 때 그때 뭡니까? 다른 건 달라진 거 없어요. 갑자기 뭐 이거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갑자기 뭐 총을 꺼내거나 아니면 뭐 총 들고 있어요.
영화 보니까 그래. 영화만 보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그 말 한마디에 그렇습니다. 그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말을 표기하면서 사람의 말을 표기하는 원리를 살핀 거죠. 그럼 받침은 뭐냐? 첫 글자, 가운데 글자, 받침. 요 세 개의 기본 원리가 우주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창하게 막 우주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담고자 했던 글자 표기는 이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중심축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 땅, 사람. 이 세 개의 기운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오고 세 개의 기운을 바꾸기도 한다고 본 거죠.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운, 땅에게 반복,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운, 땅의 기운. 이 모든 것들이 말로써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아무 거 안 바뀌어도 말 한마디만 탁 해도 바뀝니다. 그냥 뭐 짧게 해도 돼요. 맥! 누르기. 이런 소리 하나하나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듯이. 어떻게 해서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인간의 소리의 기본은 바로 그거를 어울려서 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가진 말의 힘입니다. 강력한 말의 힘이라는 게 바로 이 기운들이 합쳐진 거. 그러면 어떻게 좋은 기운의 말을 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글자 표기의 원리와 훈민정음의 글자 내용을 전달해서 나타내면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Who let the dogs out? 이 발음이 우울할 땐 똥 싸. 갑자기 똥 싼 놈은 다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Who let the dogs out? 처럼 이렇게 표기하면 여러분들의 발음도 달라지고 소리를 내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의 기운도 달라지겠죠. 자, 어떤 글자 표기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글자 표기가 될 것인지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내용에 대한 시청 그리고 이 글자에 대해서 표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많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